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개인회생 잡지식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주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일종의 헌정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2004년인데요. 그때 당시부터 근래까지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서 이제는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신청인 상황에 따라서 3년보다 짧게 혹은 최장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기본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개인회생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10년 넘게 운영을 해보니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제를 잘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비율이 꽤 높아가지고 약 30% 정도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계 채무자의 조속한 정상 생활을 목표로 생겨난 법인데 그 취지와는 다른 상황들이 나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3년을 기본으로 하는 변제 기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작부터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데요. 2016년에 이분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내용을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제 약칭으로는 채무자 회생법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의 근거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다른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민변산하 조직 같은 어떤 그 시민단체들도 같이 노력을 했고요. 참고로 이 정성호 의원 자신도 민변 출신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약 1년 정도 머물고 있다가 2017년 11월 23일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좋은 일이죠. 제가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을 당시에도 제가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5년과 3년은 엄청난 차이가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간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청인 상황에 따라서는 총 변제금 역시도 많이 줄어들게 되기도 하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감면율이 커지는 효과가 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꼭 제 영상에서 제가 정성호 의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비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은 꼭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성호 의원과 함께 제가 개인회생 채무자로서 짧게라도 언급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픈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박주민 의원입니다. 어디 이제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거지라고도 하더라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5년의 변제 기간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서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꽤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변제 기간 단축 적용을 이렇게 소급해서 해주느냐 마느냐로 좀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이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제도에서 채무자 프렌들리라고 하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가장 먼저 그냥 소급 적용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소급 적용을 해주고 있다가 이게 이제 모 대부회사에서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 대부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의 손해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이제 재판 끝에 이 대부회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해주고 있던 게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변제 기간 단축 소급 적용을 기대하고 준비하던 많은 이전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던 채무자들이 굉장히 이제 허탈감이 커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이 박주민 의원이 활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도 이분은 채무자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요, 박주민 의원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이전에 인가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단축 소급 적용을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칙 개정안을 통해서 변제기간 단축되는 적용을 받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8년 이전에 인가받은 개인회생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절반의 법안이라는 탄식과 비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 혹은 제도라는 것이 모두를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든 조금씩 개선하고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소신이나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고맙게 생각하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나의 삶에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을 만든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채무자로서 제가 또 고맙게 생각하는 인물들 중에서 오늘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고마운 분들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제는 찬바람 부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힘내세요.